안녕하세요. 오늘 콜링, 미팅, 메시징 다 되는 올인원 협업 솔루션 웹엑스 스윗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그 시간을 얻게 된 시스코 콜라보레이션 팀의 조익성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저희가 40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설명드리고 쓸데없는 얘기 다 빼고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러한데 목차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오피스 이러고 이제 첫 제목을 한번 띄워봤는데, 요즘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 뭐 컨퍼런싱 솔루션은 뭐 웹엑스를 새로 도입하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통합니다. 사실 보면 모든 회사들이 뭐 줌을 쓰시든 뭐 구글을 쓰시든 팀스를 쓰시든 감사하게도 저희 웹엑스를 쓰시든 다 뭔가를 쓰세요. 뭔가를 쓰십니다. 그래서 웹엑스 미팅이 이런 거 좋습니다 라는 얘기는 굉장히 식상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말고 실제로 우리가 이를테면 모든 웹 컨퍼런싱이라든가 이런 원격 회의 같은 솔루션을 하는 회사들은 뭐 일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말쯤 해가지고 파이낸셜 뉴스, 지금보다도 훨씬 앞날이 안 보이던 때였죠. 10월 달에 파이낸셜 뉴스에서 잡코리아가 국내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534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내용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자,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 벗고 전부 다 출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재택근무를 그때도 계속 하실래요? 라고 중소기업의 인사 담당자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는 그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무려 43.7%, 무려 반 정도. 그리고 한 40% 정도는 글쎄 좀 돼봐야 알겠는데 정도의 답을 주셨어요. 자, 그럼 재택근무를 계속 하시려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직원들이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게 57.1%, 회사 유지비가 의외로 적게 들대요 라는 게 한 반 정도, 52% 정도 나오셨어요. 이게 정말 저희가 보기에는 놀라운 결과인 게, 저희들은 여러 회사를 다닙니다. 사실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도 하고 뭐 프리세일즈도 하고 관련된 설명도 하고 뭐 실제 구축에 대한 플랜도 세우고 남의 회사를 많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기업들은 거의 100% 합니다. 대기업들은 100% 합니다. 근데 중소기업들 또는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견기업 같은데 직원들이 많은데도 IT팀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신 데도 많아요. 그냥 전산 좀 잘하는 직원이 알아서 그냥 툭툭 하고, 그렇게 IT 인프라를 확실하게 갖추지 못한 곳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재택근무를 계속 할 거예요 라는 대답이 의외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라는 건 한 47% 나왔지만, 현재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70%, 10중 7이 재택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뭐 일주일에 3번 나오세요, 일주일에 2번 나오세요, 일주일 내내 하세요, 방법은 다 다르죠. 근데 어쨌든 재택근무를 경험해본 직원들은 재택근무 좋아요가 57%, 반 이상이 재택근무 좋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어쨌든 회사에 나오지 않고 회사에서 쓰는 게 좀 줄어들면 실제로 운영 경비는 많이 줄어듭니다. 52% 정도 줄었대요, 코로나 이전보다. 어쨌든 효과는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 오피스 좀 도식화해가지고 한번 보면, 우리 코로나 이전 때는 사무실에 안 나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재택근무 미국에서나 하는 얘기지 한국에서 무슨. 근데 지금은 대부분 재택근무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다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스크 벗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세요 하는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 전부 다 회사로 100% 출근해야지라고 되겠냐? 전망을 해보면 학계 또는 업계 공히 NO라고 대답합니다. 예전하고 똑같이 돌아갈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심지어는 학교조차도, 대학들도 우리 예전에 캠퍼스의 낭만을 즐겨봅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서 가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 경험을 살려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부릅니다. 하이브리드. 사무실에도 사람이 있고 집에도 사람이 있고 길에도 사람이 있고, 이게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하이브리드는
기존에 우리 스마트 오피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스마트 오피스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으로 묶여진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영리하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강력하게 일을 해볼까 궁리를 하는 거였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훨씬 확장된 광의의 개념이 하이브리드 오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회사 사람들,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람, 집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거래처, 고객, 기타 외부에 있는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큰 광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과 원격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하이브리드 오피스가 너무 보편화가 된 상태가 됐는데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떠냐. 그게 바로 이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뭐 원격 회의를 합니다. 무슨 솔루션을 씁니다. 무슨 장비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실제 얘기하는 거를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 일 예로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웹 컨퍼런싱 솔루션을 가지고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우리 팀 직원들하고 다 재택을 하고 있는데 또는 일부는 사무실에 나와 있는데 회의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 2시부터 시간 돼? 3시부터 시간 돼? 3시부터 안 되면 언제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시간 조정하고 그거 맞춰서 링크 만들어서 뿌리고 지금 2시 반인데 3시까지 기다리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하던 거를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세요. 내가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가 모르는 게 있어요. 저쪽에 김대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종이를 한 장 빼서 들든 내 노트북을 들고 가든 아니면 그 사람 자리에 가서 파일을 열든 가서 얘기하다가 옆에 박 과장 지나가면 박 과장 불러가지고 아유 박 과장님 마침 잘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그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 양쪽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하던 방식 자체는 스케줄 없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번 주 팀 회의는 월요일 날 오후 1시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가지고 하는 회의들도 있죠. 근데 실제 우리 하는 일의 대부분의 결정은 내가 김대리 자리에 가서 지나가던 박 과장 붙잡아 앉혀놓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하는 데에서 일의 70%가 돌아간다는 거죠. 시간 정해서 하는 정례 미팅에서 땅땅땅 정해가지고 하는 건 전체 일의 30%밖에 돌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툴을 가지고 일을 하는 방식들을 보면 전부 다 그 30%에 메모리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았는데 툴에 메모리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겠느냐는 거죠. 최소한 하이브리드 오피스 또는 하이브리드 워크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70%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70%가 우리가 돌아가는 회의를 잘 들여다보면 대면 내가 김대리하고 보죠. 김대리하고 보고 여기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갑니다. 언스케줄드죠. 요게 바로 70%의 업무를 돌리는 방식이에요. 전통적인 오피스에서 우리가 하던 방식, 툴이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우리가 원래 일을 하던 방식, 바꾸면 안 되는 방식은 대면 플러스 언스케줄드예요.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툴들을 쓰는 방식은 직원들이 재택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툴을 가지고 하죠. 비대면. 얼굴을 못 봐요. 그리고 2시에서 3시 시간을 정해요. 스케줄도요. 큰 괴리가 있는 겁니다. 큰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지향을 하는 바는 뭐냐면 비대면인데 사람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김대리가 저 자리에 있지 않고 집에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인데 스케줄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무실에 있을 때처럼 사람들이 집에 있는데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집에 있는 사람하고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일을 하게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시스코가 지향하는 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저희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업계의 일반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과 버추얼 미팅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 하이브리드 미팅이고 하이브리드 미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워크 스타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스코의 체계 하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느냐?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키워드가 허들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허들. 요거 이제 농구 경기 하다가 중간에 감독님이 선수들 잠깐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잠깐 작전 타임하고 헤어지는 거 허들이라고 합니다.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허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회사에 이런 허들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한 층에 10개, 20개씩 있습니다. 공간은 4인 공간, 테이블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면 되고 디스플레이 하나 있으면 되고 시스코의 코덱, 그닥 비싸지 않습니다. 조그만 코덱들. 요즘 나오는 어지간한 웹캠들도 막 400만 원, 500만 원씩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보다 오히려 쌉니다. 자, 그거 하나 놓으면 준비는 끝나요. 그럼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예약 없이 우리 언스케줄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팀장님이 자기 노트북을 들고 허들 스페이스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내 장비가 이미 방에 있는 코덱하고 화상회의 장비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동으로 페어링이 돼요. 어떻게? 초음파를 통해서 페어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우리 팀원들이 있는 웹엑스 미팅, 웹엑스 팀스 인터페이스에서 그냥 통화 버튼을 한번 눌러요. 그럼 이미 우리 화상회의 코덱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게 자동으로 구동을 하면서 미팅이 이루어집니다. 자, 예약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 버튼 한번 누르면 미팅이 돼요. 사무실에 있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쩌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김 대리는 담배 피러 갔어요. 박 과장은 커피 마시러 갔어요. 뭐 이거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전화 걸듯이 한꺼번에 미팅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00명이든 가능한 기술적 배리어를 없앴습니다. 이게 시스코가 구현해 놓은 프로세스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논하는 주제가 뭐냐면 재택입니다. 재택. 사람들이 집에 있어요. 일부는 사무실에 있고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어요. 요게 지금 재택의 기본적인 그 컨셉이란 말이죠. 근데 새로운 트렌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분산 오피스. 이 재택이 사실은 미국에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재택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한국이거든요. 우리가 재택근무를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택근무와 관련된 거를 다룬 거는 코로나 훨씬 이전부터예요. 근데 재택근무를 기존부터 도입했던 고객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분들은 뭐 조그만 집에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미국 가봐도 그렇고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집이 크잖아요. 방도 여러 개 있고 그래서 자기만의 업무 공간을 갖추는 게 한국 사람보다는 쉽습니다. 하다못해 뭐 미국 사람들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차고에다가 게라지라 그러죠. 거기다가 책상 놓고 자기 그냥 전용 오피스처럼 쓰는 그런 분도 봤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림 붙여놓은 게 이게 24평 아파트의 일반적인 평면도예요. 자, 저기서 주로 거실에서 재택을 합니다. 그러면 공간 자체가 일단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 주변 소음도 들어오고 그냥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애가 넘어졌어요. 그럼 일합니까? 가서 애 일으켜야 됩니다. 옆에서는 설거지하고 막 왈그랑달그랑하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재택을 하면 좋은 거는 사실인데 재택을 함으로 해가지고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숫자를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7%가 재택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43%는 뭐냐? 재택 때문에 이런 거에 시달린다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강하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그럼 해결책은 뭐냐? 하이브리드 오피스 형태인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여의도에 근사한 빌딩, 엄청나게 비싼 빌딩에다가 6층을 임대해가지고 우리 회사 사람들 1000명 정도가 들어가서 앉아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 같은 시대. 여의도는 정말 헤드쿼터하고 사장님하고 코어가 되는 사람 또는 전략 기획하는 사람 또는 순환 근무를 하는 사람들 위해서 한 층이나 2층 정도만 남겨놓고 그 엄청나게 비싼 건물. 우리가 사는 데는 어디입니까? 뭐 성남의 상대원동일 수도 있고 일산일 수도 있고 의정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천안에서도 막 출근하신다는 분이 있어요. 직원들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 이를테면 서울 중심가보다는 서울 사이드 쪽이 건물값이 싸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산에 우리 직원들이 100명이 살아요. 그러면 일산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오피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본사하고 인테리어 똑같이 하고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똑같이 깔아주고, 자, 그런 데를 여러 군데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오피스를 분산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장점이 뭐냐? 일단은 위험이 분산이 됩니다. 본사에서 누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러면 다 문을 닫잖아요. 셧다운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어딘가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어쨌든 리스크가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일산에 사는 사람이 일산에 사는 오피스에 출근을 하면 여의도나 삼성동에 출근하는 것보다 출퇴근 시간 단축되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거의 재택의
그 근사치에 가는 그런 시간 단축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하고 일이 분리가 되죠. 가사하고 일이 분리가 됩니다. 분산 오피스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게 뭐냐, 충분한 협업 인프라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재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노트북, 태블릿, 모바일, 요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강력한 영상회의 디바이스라든가 그 외에 그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본 인프라라든가 보안 관련된 인프라라든가 이런 거를 본사와 똑같은 수준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보안상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이브리드 워크 스타일을 꾸미는 것이 오히려 한국에 있어서는 더 맞지 않나. 그래서 근래에는 신문기사 같은데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분산 오피스 이러면 특히 통신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래에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계에도 굉장히 빨리 퍼져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대기업이나 통신사들이 왜 분산 오피스에 관심을 갖냐?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 IFC에 아까와 같은, 제가 예를 들면 1000명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4개 층을 빌려야 되는데 연간 부동산 비용이 72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한 3개 층 정도만 일산으로 옮겼다라고 하면 매년 26억씩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2억 쓰던 걸 43억만 쓰시면 돼요. 일산에 있는 오피스,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 합쳐가지고. 이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좋은 솔루션, 좋은 인프라 갖추고 직원들한테 충분한 통신비 주고 뭐 차비 주고 이러더라도 남아요. 부동산에서 해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재택근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루에 2시간씩 벌어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일주일이면 10시간을 버는 겁니다. 주 5일 근무니까 10시간을 버는 겁니다. 10시간이면 하루를 버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그냥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거의 대부분 보면 1시간 내외죠. 출근하는데, 퇴근하는데도 비슷하고 하루에 2시간씩 직원들한테 시간을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생각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도 좋고 직원도 좋고 이 이상의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한 동영상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웹엑스 스윗 얘기입니다. It's time for one platform that does it all. One that seamlessly and securely connects employees, partners, and customers. From any device at any time, across continents and languages. Can you understand me now? That empowers real-time collaboration and makes meetings feel, well, less like meetings. One that includes everyone and supports you in whole new ways. Okay, WebEx, call Madison Crane. That's nimble enough to touch base, robust enough to host webinars, and flexible enough to take events to a whole new stage. Easily managed from a single central hub. One that finally does it all.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목에 보면 웹엑스 스윗이라 그래놓고 왜 이렇게 한참 동안 다른 얘기를 오래 했느냐. 이 웹엑스 스윗이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업무 환경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툴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먼저 짚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웹엑스 스윗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워크라든가 하이브리드 오피스를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웹엑스 스윗이라고 하면은 그냥 세트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팅, 전화, 메시지, 그야말로 우리가 앞으로의 오피스에서 필요할 모든 도구와 툴들을 다 담고 있는 게 웹엑스의 스윗이다, 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까지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웹엑스의 스윗은 일단은
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 재무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왜 도움이 되느냐? 저희가 트루포워드라는 정책이 있어요. 트루포워드라는 정책.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들은 우리가 직원이 5,000명이에요. 500명이에요. 자, 그래서 5,000개를 샀어요. 500개를 샀어요. 딱 그래요. 그러면 딱 5,000명, 500명 요게 답니다. 더 쓰려면 더 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시스코는 트루포워드 정책은 뭐냐면 계약으로부터 1년씩 단위를 끊습니다. 단위를 끊어서 자, 1년 차에 우리가 직원이 5,000명인데 다른 회사를 합병을 했어요. 10,000명이 됐습니다. 10,000명이 됐습니다. 그냥 쓰세요. 1년 될 때까지 그냥 쓰시고 재계약을 하는 시점 2년 차에 지난 1년 동안에 오버플로우 된 사람들을 봅니다. 아, 5,000명이 늘어났네요. 5,000명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2년 차부터 5,000명 늘어난 거 쓰시면 돼요. 자, 회사가 너무 잘 돼요. 2년 차에 다른 회사를 또 합병을 했습니다. 3만 명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3만 개를 사야 됩니까? 2만 개를 사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쓰세요. 그냥 쓰시고 3년 차 계약할 때 그때부터 카운트를 합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잘라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이 1,000명 있는 회사라 그래가지고 꼭 라이센스를 1,000개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나눠보고 싶으시면은 저희하고 좀 나중에 그 댓글 같은 걸로 남기셔가지고 상담을 추가로 해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뭐냐면 직원 사람이 직접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IT의 입장에서 새로운 솔루션을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쓸까? 이걸 확실하게 잘 써줄까? 불확실합니다. 어느 정도 속도로 확산이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인 라이센스를 도입을 하고 나서 확산에 맞춰가지고 비용을 증가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 기회비용의 리스크를 시스코가 분담을 하는 겁니다. 고객하고. 그게 시스코의 트루포워드 정책입니다. 웹엑스의 스윗은 트루포워드 정책을 100%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웹엑스 스윗을 들여다봐야 되느냐? 자, 재택근무를 하게 됐든 자율 좌석제를 하게 되든 간에 기본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피스의 무선화입니다. 회사에 있는 노트북을 데스크탑을 들고 집에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다른 자리에 막 데스크탑 들고 막 다니면서 막 자율좌석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무선을 전제로 해야 돼요. 무선을 전제로 할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애가 누구냐 하면 전화입니다. 아날로그 라인이 됐든 IP 라인이 됐든 지금 현재 책상 위에 있는 전화들은 전부 다 선을 하나씩 물고 있어요. 우리 회사 전부 다 오피스를 무선으로 만드세요라고 오더를 받았는데 이거 해결 못해서 고민하시는 고객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웹엑스 스윗에는 웹엑스 콜링이라는 솔루션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화의 얼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를 걸면 전화국으로 일단은 뭐 핸드폰이면 기지국을 타고 가고 유선전화면 유선을 타고 전화국에 갔다가 우리 건물에 있는 광당국까지 광 타고 와서 E1이 됐든 T1이 됐든 우리 회사에 있는 PBX로 들어와서 미디어 게이트웨이로 와서 IPPBX일 경우에는 IPPBX에서 오더에 따라서 미디어 스트림이 IP 전화기로 가죠. 이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IPPBX에. 여기서 뭐가 바뀌느냐? 이거 IT 오래 하신 분들도 의외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딱 하나가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 IPPBX가 없어지고 그걸 인터넷으로 연결하면 그냥 웹엑스로 옵니다. 여러분, IPPBX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 하면 전화 A와 B가 있을 때 IPPBX는 A와 B가 전화를 한다는 걸 지켜만 보고 있지 실제 음성을 자기 몸으로 통과를 시키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는 전화에서 전화로 다이렉트로 갑니다. 의외로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웹엑스 콜링은 그렇게 생각하면 기존과는 동작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인터넷을 통해서 시그널링, 내가 A에서 B로 전화를 걸 거야 또 처리를 하고 A에서 B한테 음성도 전달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근데 요게 지금까지의 인터넷 전화의 방식이었다면 시스코 같은 경우엔 한 가지를 변화를 시켰어요. 아이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디어 스트림 자체가 폰에서 폰까지 갑니다만 향후로는 이제 모바일까지 전이가 될 겁니다. 시그널링,
트래픽이 얼마 안 되는 시그널링, 내가 A가 B한테 전화를 걸 거야만 인터넷을 통해서 웹엑스의 IDC로 갔다가 실제 미디어 스트림은 회사 안에서 돌아요. 전화기끼리만. 자, 그러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걸 때는 어떻게 되느냐? 왼쪽에 보시면 미디어 게이트웨이, 기존에 전화선이 연결된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전화선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전화를 외부로 걸 수 있고, 또는 내가 지사에 가 있어, 또는 해외에 가 있어, 인터넷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베이징 지사에서 서울에 있는 미디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KT 통해 가지고 전화를 걸 수도 있고, 그 역의 경우도 가능해요. 자, 이런 컨셉이 기존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치명적인 부분은 뭐냐면 기업 전화의 기능들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땡겨받기, 트랜스퍼, 파킹, 뮤직온 홀드, 그리고 전화 하나 놓고 여러 개의 전화번호 부여를 한다라든가 아날로그, CO 환경이라든가, 또는 과금 정보, 뭐 A지사에서는 얼마를 썼고 B지사에서는 뭐 국제전화가 얼마 썼고 이거 카운트 못했어요. 지금은 다 됩니다. 마치 우리 회사 PBX를 그냥 클라우드에다가 던져놔 버린 것처럼 기존에 하던 기능들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요금 체계만 합쳐놓은 게 아니라 앱 자체를 전부 다 합쳐놨습니다. 앱 하나에서 미팅, 전화, 메시징을 다 처리해요. 우리는 전화만 하고 메시징이라든가 미팅은 눈 어지러우니까 안 볼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로따로 동작을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미팅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려면 한 몇 시간 걸리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미팅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가 업데이트가 됐냐면 13개 언어에 대한 상호 자동 번역 서비스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크립트, 말하는 사람 얘기 받아 적었다가 나중에 보여주기도 가능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도 이런 게 되는 컨퍼런싱 솔루션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 통역사 환경을 지원을 해요. 지금은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하는 모습과 음성이 여러분들이 같이 받아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통역 환경은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제가 얼굴은 나가는데 다른 사람 목소리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웹엑스에서 지원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피처로 지원을 합니다. 이를테면 통역사가 여럿이에요. 이것도 가능해요.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 이제 재작년이죠. 제가 모 기관에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모두 아시는 기관인데 거기서 그 기관의 수장께서 해외하고 미팅을 하시는데 이 통역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서 해외하고 얘기를 하실 때 일반적인 화상회의 장비를 가지고 다른 채널을 밀어넣는 게 굉장히 AV 장비도 껴가지고 복잡하게 구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지금은 이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그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기능도 지금 현재 업데이트가 됐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기능이 노이즈 리무벌이라는 기능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 솔루션들은 많이 있는데 들어보면 답답해요. 시스코의 노이즈 리무벌 기능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소리를 받아들여서 내가 공사장 옆에서 지금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 소리를 받아들여서 사람 목소리만 뽑아내고 다른 소리들은 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떠드는 환경이면 다 사람 목소리잖아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사람의 목소리만 뽑아내고 다른 목소리들은 다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냥 PC용 앱에서도 쓰실 수 있고 모바일 화상회의 장비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과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 웹엑스만이 앞서 나가고 있는 미팅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슬라이도라는 그 기능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웹엑스 스윗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벤트 화면에 우리가 이제 설문 받을 때 있고 퀴즈 해야 될 때 있고 우리 그 영상회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터랙션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 의견 수렴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세팅을 해놓거나 뭐 회의하는 중간에 세팅을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QR코드가 하나 생깁니다. QR코드가 하나 생기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QR코드를 찍고 인터랙션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시험 보듯이 특정한 사안이나 예제를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해? 뭐 1번 사안이 50%, 2번 사안이 50% 이것도 하실 수 있고 워드 클라우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단어를 막 적어가지고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를 가운데다가 크게 적어주는 거.
퀴즈, 뭐 1등, 2등, 3등 제일 먼저 누른 사람이 이제 점수 얻는 그런 것도 하실 수 있고, 뭐 이번 웨비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별 하나에서 별 5개, 별 10개 뭐 이런 것도 가능하시고, 그냥 자유롭게 텍스트 전달도 가능하고, 랭킹 매기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전 기능들을 같은 세션 안에서 자유로이 조합해가지고 뭐 퀴즈도 냈다가 레이팅도 했다가 이걸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걸 스위트를 쓰시면 그냥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이거는 이 이벤트 끝나고 나서라도 사이트도 간단합니다. sli.do 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크롬이나 아니면 사파리나 뭐 엣지나 어디나 상관없습니다. sli.do 쳐보시고 들어가시면 슬라이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웹엑스 스윗을 얘기했는데 저희가 웹엑스 스윗을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만으로는 하이브리드하고 잘 연관이 안 되시죠. 그래서 조금만 더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오피스 플랫폼으로서의 웹엑스입니다. 플랫폼. 우리가 이제 플랫폼, 인프라, 솔루션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의외로 저희 업계에도 플랫폼, 인프라, 솔루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구분 못하고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많이 있으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영상회의 솔루션 그러면 보통은 앱 생각합니다. 앱. 내 모바일에 깔리는 앱, PC에 깔리는 앱. 그죠? 그게 이제 좌측에 있는 클라이언트. 거기에 시스코는 영상회의 장비들도 엄청나게 잘 만들고 많이 만들고 오래 만들어 왔습니다. 전화기도 직접 만들어요. 이것도 플랫폼에 들어갑니다. 플랫폼에 들어가고 기업의 보안과의 연계라든가 디렉토리 서비스와의 연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산성 도구라든가 캘린더, 싱글 사인온을 통한 로그인의 연계, 그리고 컨텐츠 매니지먼트와의 연계, 그리고 관련된 API와 SDK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전체를 통틀어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사실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결격입니다. 왜? 여기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가졌으면 플랫폼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와 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플랫폼이거든요. 자, 근데 플랫폼만 덜렁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결합을 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구현을 할 수가 있느냐? 천만에.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엔지니어 집단, 에코시스템 파트너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시스코는 그것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엑스는 플랫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웹엑스는 단순하게 화상회의 앱이에요가 아니라 기업이 하이브리드 오피스라는 타겟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매니지먼트 펑션까지 국내에서 다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솔루션입니다. 예를 하나 볼까요? 기존에 보면 우리 회사에서 웹 컨퍼런싱 솔루션을 뭘 하나 써요. 자, 이사님한테, 내가 이제 관리자인데 이사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김대리 잘 있었어? 나 화상회의 하는데 잘 안 돼. 그러고 나서 뭐 설명하십니까? 설명 안 하세요. 끊으세요. 자, 난감하죠.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 웹엑스의 컨트롤 허브예요. 웹엑스는 철저하게 관리자의 관점에서 모든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사님이 오늘 했던 모든 액션이 저 선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 선 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하나 올려놓으면 그분이 어떤 디바이스를 썼는지, 그거의 OS는 얼마인지, 메모리는 얼마인지, 밴드위스는 어땠는지, 스테이터스는 어땠는지가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 회의에 같이 들어갔던 동시간대에 가른 사람들도 비주얼하게 같이 보여줘요. 단박에 파악하고 피드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관리자의 관점에서 저희가 이걸 20년 가까이 했던 웹엑스를 정말 직관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환경에서의 최우선 과제, 웹엑스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딱 2가지 분야를 커버를 합니다. 기업, 영리기업이 됐건 일반 기업이 됐건 간에 기업, 교육, 주로 하이어 에듀케이션을 담당을 합니다. 둘 모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큐리티예요. 아무나 들어와서 볼 수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코는 절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좌상단에 보면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쉽게 짧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부디 제로 트러스트라는 저 정책에 대해서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툴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컨퍼런싱 툴이나 플랫폼에서 저 용어가 등장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기업을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업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웹 컨퍼런싱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사용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서로 컨퍼런스를 맺었을 때 이게 지구를 7바퀴 반 돌고 오는지 3바퀴 돌고 오는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시스코는 또 다른 옵션이 존재를 해요. 웹엑스 엣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하고 웹엑스의 IDC 전 세계에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직선으로 전용선으로 뚫어서 연결을 해버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저런 걸 누가 써 싶으신 경우도 있으시죠? 의외로 많이 쓰세요. 웹 컨퍼런싱 솔루션으로 솔루션을 통일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저희도 이제 월급 받는 입장이고 사장님이 회의를 하시는데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금도 모 그룹사에서는 우리 사장님 회의하시는데 와서 모니터링 해주세요 이런 그 요청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솔루션을 소개해드리면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세요. 이게 웹엑스가 기업용 솔루션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은 시스코밖에 없어요. 웹엑스 엣지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미디어 노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다른 컨퍼런싱 툴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회사 망 내에다가 서버를 하나 놓고 트래픽이 높지 않은 시그널링만 인터넷으로 보내고 미디어 스트림은 우리 회사 망 내에서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솔루션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강점, 여기는 이제 SDA를 제가 예를 들어 놨습니다만 이거를 뭐 일일이 예를 들어 드릴 건 아니고 시스코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회사이고 보안 회사야. 그래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 우리 사장님이 통화를 하시는데 무너졌다. 또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 시스코의 플레이어들은 시스코와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최소한 시스코가 네트워크 단에서부터 까기 시작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어요. 시스코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웹엑스 콜링 얘기는 제가 앞에서 드렸죠. 간단하게 썸머리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웹엑스 스윗이 뭐냐? 제가 그 초반에서 제목에 써놓은 거 미팅이 들어가고요. 전화하실 수 있고요. 메시징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슬라이도라든가 미로 같은 앱 생태계가 들어가 있고 이게 점점 확장이 돼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환경하고 인티그레이션 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을 해놓은 플랫폼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코로나가 끝났어요. 마스크 벗었습니다. 백신 안 맞아도 돼요. 그래도 재택은 계속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건 싫건 간에. 그러면 오피스의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하이브리드 오피스인데 하이브리드 오피스는 뭐 하느냐? 상호 연결. 집에 있어요, 길에 있어요, 남의 오피스에 있어요, 우리 오피스에서 상관없이 상호 연결하는 거를 해주는 오피스가 앞으로는 대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집이 넓은 미국 사람들 재택 잘하는 거 부럽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분산 오피스로 해가지고 사무실 공간도 아껴보자. 그게 곧 돈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자, 분산 오피스의 장점은 웹엑스 플랫폼이 있는데 맨날 노트북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시스코의 강력한 화상회의 장비도 쓸 수 있다. 이걸 이용하면 정말 여의도에 있는 사람이 일산에 있는 것처럼 현장감을 느끼면서 미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화상회의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굴 잘 보이는 거 천만에 음성입니다. 음성입니다. 화상회의 장비, 음성, 화질 물론 좋죠. 정말 사람 옆에 있는 것 같이. 그리고 분산 오피스 아까 돈 절약되는 건 제가 아까 보여드렸고 웹엑스 스윗은 기업용 협업 솔루션이 아니라 플랫폼이다. 솔루션, 인프라, 플랫폼 많이 헷갈리시죠? 플랫폼이 제일 큰 광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를 구현시켜 드릴 수 있는 하나의 큰 틀이에요. 그리고 웹엑스 스윗은 그냥 개인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강력한 기업 전용 옵션들이 존재를 해요. 거기에다가 여기는 한국이니까
SDK 던져드리면서 직접 개발하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시스코의 파트너와 계약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국내에 갖춰져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를 중간에 이제 Q&A란에 올려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분 정도 지금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좀 요걸 이제 답변을 좀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해주셨는데. 자.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선별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릴게요. SDA와 웹엑스 디바이스를 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게 있어요. 뭐 모든 분들이 다 네트워크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SDA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SDA 내부에도 사실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SD-WAN을 하나 케이스를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웹엑스는 물론이고 다른 그 여타의 솔루션들도 서비스할 수 없는 지역들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웹엑스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물론 거기에서도 많이들 쓰세요. 많이들 쓰시는데 정식으로 판매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갖고 들어가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공식적으로 유튜브도 보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구글도 못 씁니다. 그 외에도 제한되어 있는 솔루션들, SNS 솔루션들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웹엑스와 같은 컨퍼런싱 솔루션도 언제든지 중국 정부에 의해서 차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SD-WAN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용선과 인터넷을 하나로 묶어서 상당히 광대한 대역폭을 확보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용선을 뚫어서 발신지를 서울로 만든다라고 할 때 일반적인 기존의 전용선 내지는 MPLS만을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웹엑스에 쓰는 돈도 억울한데 그 전용선 비용을 또 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SD-WAN 솔루션이 굉장히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좀 솔루션의 안정성, 솔루션을 공급하는 이 주변 환경이 좀 불안정하다라든가 또는 이제 보안적으로 좀 우려가 있다라든가 할 때 굉장히 시스코의 SDA나 SD-WAN 솔루션을 통해서 강력한 보안 환경을 추가적으로 구축하시는 것을 하나를 예를 들어 드릴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SDA 솔루션이 본사하고 지점을 망라해서 전부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환경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에 아까 제가 이제 허들 스페이스 얘기 말씀드렸죠. 서울 오피스는 내가 근무하는 데니까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부산 오피스가 서울 못지않게 큰데 내가 이번에 처음 가봅니다. 근데 사람들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그럼 서울에서 내가 사용하던 방법대로 부산에서 똑같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장비를 사용하고 예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SDA 솔루션과 시스코의 콜라보레이션 솔루션을 결합을 하면 이를테면 시스코 오피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코의 샌프란시스코 오피스를 가나 아니면 싱가포르의 헤드쿼터를 가나 또 재팬 신주쿠에 있습니다. 재팬 오피스를 가나 서울에 오나 사용하는 방법이 동일해요. 네트워크를 잡는 방법도 동일하고 예약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그런 형태의 어떤 네트워크의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지 보죠. 자, 재택근무의 단점을 분산 오피스로 원활하게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기본적인 말씀은 드렸어요. 기본적인 말씀은
여의도나 삼성동에 큰 빌딩을 가지고 계세요. 큰 빌딩을 가지고 계신데 직원들의 분포는 실제로 일산이랑 분당이랑 뭐 부천이랑 막 이런 데 있습니다. 이건 직원들의 분포를 이를테면 인사카드에서 뽑아내면 쉽게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분산 오피스하고 본사 오피스에서 본사 사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중에 우리가 화상회의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전화 걸듯이 걸어야지 하는 게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죠? 그게 일단 1번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2번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2번 방법. 2번 방법이 뭐냐면 본사에 만약에 그 총무팀하고 자재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총무팀하고 자재팀이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럴 경우에 총무팀이 자재팀한테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아예 업무 시간 동안 항상 켜져 있는 화상회의 장비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내가 총무팀인데 자재팀에 있는 김대리한테 전화를 걸다가 뭐가 잘 설명이 안 돼요. 깝깝해요. 화상회의 장비 앞에서 잠깐 봅시다 그래가지고 뭐 내 노트북 가서 꽂아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뭐 샘플 같은 게 있으면 들어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차를 한 잔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들 스페이스를 많이 만들어서 분산 오피스에 허들 스페이스가 많아요. 일산에 있는 분산 오피스에 허들 스페이스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허들 스페이스 하나에 4명씩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10명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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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들어가가지고 그 방에서 서로 화상회의를 키는 겁니다. 큰 회의실 하나 만드시는 것보다 허들 스페이스 여러 개 만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분산 오피스가 됐건 본사가 됐건 회의실 몇 개 만들어야 돼? 크게 만들어야 돼? 천만에. 모든 회사에 다 서베이를 떠보면 4명 언더의 회의가 80% 이상이에요. 회의실은 크게 만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분산 오피스하고 본사 사이에 화상회의 장비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이 아이디어들이 워킹을 합니다. 좀 시간이 많으면 직접 얼굴을 보고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뭐 2분, 3분 사이에 이 어려운 질문들을 답하려니까 되게 어렵네요. 자, 기업에서 웹엑스 스윗을 사용하여 하이브리드 업무를 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 기술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성공하는 프로젝트와 잘 안 된 프로젝트들을 많이 봅니다. 성공하는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은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실패하는 프로젝트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조직 문화가 권위적이고 보수적이세요. 그런 경우 이런 하이브리드 업무라든가 재택근무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도입하시기 전에 최소한 직원이 재택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기준 또는 기업 문화 또는 수평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웹엑스 스윗이 됐건 다른 또 다른 좋은 솔루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솔루션이든 동작을 하기 시작하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직원들을 내 방에 데려와 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질문을 해야 돼 라는 대부분의 임원들이 포진한 상황에서는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험상 보면. 그래서 툴을 도입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 회사의 우리 조직의 문화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의외로 CEO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CEO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셔야 될 이유는 제가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이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많이 증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를 CEO께서 자기 이니셔티브로 가지고 조직 문화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를 많이 쳐내시고 시작을 하셔야 이 솔루션들의 도입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웹엑스 스윗 자체는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도입에 있어서 크게 망설이실 필요는 없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설문을 진행을 할 건데, 설문에 답해 주시는 분들을 추첨을 해가지고 좋은 상품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쪽이네요. 요쪽에 나가고 있는데, 요런 이제 경품 드리니까 그 경품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설문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 세미나를 진행한 거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겠고, 그리고 이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도 요 게시판에다가 계속 질문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원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방문을 원한다 이런 내용 써주시면 저희가 잘 보고 잘 팔로우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이제 문의처가 나가고 있네요.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긴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 직접 대화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로밖에 아직은 만나뵐 수 없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향후로도 저희 시스템에, 저희 그 플랫폼에 있어서 주요한 변화가 있거나 또 더 좋은 플랫폼 솔루션, 또 좋은 인프라가 있을 경우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찾아뵐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